내가 만약에 이명이 그랬는데 아침에는 엄청 시끄러웠다가 밤 되면 조용한데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일어나면 또 소리가 안 난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아침에는 멀쩡했다가 회사 갔을 때는 사람들 소리 무척 안 듣기는데 밤에 집에 와서 잠자려면 그때보다 밤을 샙니다. 소리 때문에. 이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아픈 사람을 관찰하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환자가 오면 쳐다보죠. 그걸 망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죠. 어젯밤에 갑자기 배탈이 났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져서 고개를 못 들겠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가 안 느낀다. 이런 얘기는 의사가 환자한테 듣죠. 듣고 나면 마지막에 의사가 무엇을 합니까? 궁금한 걸 환자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서양의학은 해부 조직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학문이라 검사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한의학은 환자가 아팠을 때 해부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조직을 다룬다 이런 의사들이 아닙니다. 환자가 말하는 표정, 얼굴에 나타나는 형태, 그리고 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학적 정보, 그리고 마지막 이 환자가 정말 병이 어디에 왔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맥진이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 과정이 아직 대학에서조차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임상을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명한 적의 맥진기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명이 있으면 맥을 꼭 한번 봐야 되겠네, 이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산후조리에는 작약이 좋습니다. 복통을 멈추고 있어요. 작약도 이렇게 해보세요. 산후조리에는 작약이 좋습니다. 복통을 멈추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시면 간단한 소변검사, 혈액검사부터 엑스레이, CT, MRI 각종 영상 장비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한의원에 가보시면 한의사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체험해 보신 분은 양반과 굉장히 대조적인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맥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맥진은 한의학 진단의 기초이면서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3만 한의사 중에 맥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예전은 주로 맥을 손으로만 의존해 왔고 지금은 한 40년 전에 개발된 맥진기를 제가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화된 표준화된 그 장비를 통해서 파형으로 나타낸 이 맥은 손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주관성, 이걸 배제를 시키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맥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맥진기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명의 다양한 원인 중에 생활 속의 소음과 직업적, 자기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이 소음과 관련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직업군으로 봤을 때 군인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경찰관, 그 다음에 우리 국가대표, 사격 선수. 이 친구 예를 들어볼게요. 만 24살 젊은 친구가 제대를 했습니다. 공부 시작하면서 이명이 점점 커져서 밤에 공부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이니까 아침에 너무 피곤하다. 선생님, 제 이명의 원인이 뭔가요? 쭉 상담을 해보니 이분은 남자로서 위에 기장부와 혈장부를 보면 맥이 전체적으로 작고 특히 위에 이름이 적힌 폐맥 같은 경우는 비염 환자입니다. 제가 맥을 보면 이 사람의 기능적인 질병은 거의 다 잡아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맥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면 맥은 크기, 위로 뛰느냐 밑으로 뛰느냐,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이 세 개가 가장 첫 기준이고, 그 다음에 큰 대변은 맥이 빨리 뛰느냐 늦게 뛰느냐, 이거는
맥동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맥동은 두 개밖에 없죠. 빠른 안 느냐 이거는 끝나는 거고, 그림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봤을 때 뚱뚱하냐, 키가 크냐, 아니면 난쟁이냐, 그걸 맥에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맥이 폐맥이 작은 거는 기운이 약하다. 그리고 밑에 맥이 날카롭게 탁 끊어지면 비염 환자구나. 또 맥이 가볍게 뜨니 체력이 딸리는구나. 그리고 대장을 보면 가스가 꽉 차 있고 위장도 가스가 차 있습니다. 머리는 깨끗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명 환자들이 MRI 찍고 올 때 저는 왜 찍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들 하는 말이 의사가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요. 결론은요, 이상 없대요. 저는 맥을 보고 늘 하는 비장맥에서 MRI를 찍어야 말아야 될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신경 종양, 뇌종양 환자가 의심되는 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꼭 검사를 하세요 하고 제가 보냅니다. 왜? 그건 저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보면 장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심포맥을 보면 이거는 근심의 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맥을 딱 보고 하는 게, 첫째, 당신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체력이 약하고 평소에 비염이 됐는데 이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머리는 깔끔하다. 아직 청춘이니까. 근데 위와 장에 왜 이렇게 가스가 많이 찼냐? 밥을 제때 안 먹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 심포맥을 근심이 들어가시면 뭐 때문에 근심이 많냐? 저요, 아직 백수인데요. 저 아직도 아르바이트 뛰는데 뭐 너무 고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정직원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기장부라고 밑에는 혈장부라는데, 위에는 육체를 보는 것이고 밑에는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보는데,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는 마음이 깔끔 단정해요. 자, 별거 다 압니다. 맥을 보면은. 성격이, 이 친구는 어영부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한 친구도 아니고 차분한 스타일인데, 심장맥에 보니까 거의 가슴이 쿵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 맥이 가볍게 떨고 있습니다. 즉 노심초사, 불안. 당신은 뭐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감정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과는 무슨 과를 좋아하는데 그 과 졸업해서 도저히 시집갈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별 얘기 다 늘어놓죠. 그리고 소장과 쓸개맥을 보면 이 친구는 갑상선에 결절이 보입니다. 그러고 제가 늘 얘기했죠. 이명 환자는 90% 이상의 담이 작다고. 담이 생기다 만자. 겁쟁입니다. 이 친구는. 똑같은 소음에 노출되는데 누가 잘 걸릴까요? 사람이 여리고 배짱 없고 심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이명 걸립니다. 배째라 이런 사람 절대 이명 안 걸립니다. 탱크 옆에 지나가 봐요. 좀 귀가 아프네. 좀 있으면 멀쩡합니다. 6만 보는데 인간은 6보다는 0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람은 단정하고 깔끔하고 착해 보이는데 너무 겁이 많네. 제가 군인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관찰하는 게, 물어봤어요. 사격 훈련들에 몇 명이 들어가냐 뭐래가 30명이 한 조래. 그러면 왜 당신만 총소리 드는 거야? 똑같이 들었는데 당신만 이명 걸렸어. 소대장이 한 말이요. 넌 막 훈련하지 꾀병 부르는 거지 하고 옛날에 촛대병 많이 깠습니다. 실제 제가 본 이야기들이니까. 요즘은 그렇게 까면은 소대장 잘리죠. 못 그럽니다. 당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휴가 보냅니다. 현재 우리 군인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맥을 보는 이유는 정신적인 감정,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육적인 에너지의 문제, 편차를 놓고, 자, 이 친구는 만약에 이명을 고치면 제일 먼저 도와줄 게 육으로 보면 뭘까요? 비염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위와 장의 가스를 풀어내야 돼요. 머리는 손댈 게 없습니다. 말짱하니까. 근심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근심은 대화를 해봐야죠. 뭐가 문제냐? 저 직장만 보면 근심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좋은 직장 소개해 줄까?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맥을 보고 이렇게 쭉 상담을 해서 내가 도와줄 행위가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다. 이 치료를 받아보고 치료하기 전과 치료 후의 변화를 보고 당신과 내가 서로 확인하자. 이게 제가 늘 이야기입니다. 치료를 하면 즉시 이명이 없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모든 이명 환자를 치료하자마자 나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들어야 되고 그분의 지식을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임상을 해보니 그런 사람은 거의 2%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느냐? 제일 중요한 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내가 어제 소리는 숫자가 2로 강도가 나오는데 오늘 침 맞고 하니까 소리가 더 커졌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소리가 줄었어. 근데 커지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왜 침 맞고 더 커졌어요? 예, 나으려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커졌던 거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오르막 내리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화를 옵니다. 요동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 몇 초씩 멈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날 하루 종일 안 나다가 그 다음날 또 나다가 나는데 약하게 나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 내가 언제까지 안 나는 지켜봤는데 3일이 돼도 소리가 안 나요. 또 일주일 돼도 소리가 안 나요. 그때 제가 마지막 맥을 보고 확인을 해줍니다. 즉 심신이 안정이 되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졌고 실제 유모세포도 자기가 얻을 거 다 얻은 거야. 물도 먹었고 밥도 먹었고 가려웠다 가니 내가 끌어줬고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맥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명 환자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명은 환자와 의사가 소통이 안 되면 치료를 하지 말자. 그게 제 신조입니다. 환자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는 저 환자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왜? 어차피 내 말 안 듣고 자기 고치도록 할 거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그거를 실례로 그러면 실제 그럼 당신은 이명 고치느냐?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기도 합니다.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치는가를 실제 임상 예를 통해서 이명에 이렇게 다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과 왜 어떤 치료법들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명이 완화되었을까? 그리고 진짜 나은 결과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늘 보는 환자가 이명 환자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그 사람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현장의 정보를 여러분 알려줌으로써 치료에 도움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곡해 없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